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갑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네. 어제 밤 이후부터는 또 아니야?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 부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네. 아이 뭐 저기 좀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렇죠. 저기 뭐 당직 인선은 대표께서 알아서 하시고 네.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오전부터 정정식 물러나라 네. 이제 바뀐다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분위기랑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정식은 그냥 유임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대요. 신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좋네. 근데 요 기사는 요거는 났어. 요 기사 요거는 나왔어. 났어. 요거는 났어. 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앞뒤가 다른 건가? 아니면은 한동훈이 속았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워딩과 그 뉘앙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왜 나서 근데 여기에? 근데 이게 이걸 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애초에 윤석열 한동훈 만남 자체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나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메일을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걸 네. 어쨌든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러면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됐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누굽니까 원내대표하고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밥을 먹었든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자리에서 얘기가 오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점식은 뭐 유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사실은 요 친윤 쪽의 어떤 요구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니 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우겼다는 거고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하여튼 약방의 감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CBS에서 제대로 말했대. 이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앞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대표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 XX 저 XX라고 못할 땡땡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안 변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정책위원장 임명해라. 내가 돈 받고 컨설팅을 해준다면 그냥 임명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CBS에서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당직은 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라는 게 친한쪽 그러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의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뉘앙스일 것이다. 어디 한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어디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하는 거겠죠. 이제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뭐 그냥 인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은 한 거지만.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제가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 나와서. 근데 본인도 못 잘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쉬워 보이는 거고 쉬워 보이는 거지. 본인일 때 본인도 못한 일을 지금 한동훈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전 이것도 과도하다라 보고. 처음 정치하는데.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추쌈 싸 먹으면서 통합을 강조했고 다 같이 손잡고 사진 박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당직 인선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변과 상의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싫은 사람들과도 상의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정점식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대통령은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 없이 서범수 총장이나 박정아 비서실장이 뭐 사표 내라 뭐 오늘까지 뭐 독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밑밥을 뿌린 거죠 어제 당시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치 없었던 거야 일부러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상추쌈을 먹고 쌈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친윤이 아니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니, 대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한동훈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분들도 보좌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정정식 풀고 가라고. 자기랑 같은 또 정신해요 공교롭게. 어쨌든 품고 가라 했는데 오늘 정정식 의장의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나왔냐. 최고위 나오는 길에. 최고위도 약간 시간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논란 없게. 그러더니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거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 물어봤는데 정정식 의장이 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은 안 했다. 계속 묵묵부답으로 알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임기에 대해서 신임 지도부의 자진사퇴 판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점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은 그냥 자기는 행동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말을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어제 단독 기사가 나갔고 유임해라. 그리고 정점식 의장도 계속 출근하겠다는 거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단력이 우선 없고 그리고 정정식 의장을 잘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 원내대표 추경호와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의총에 추인해 받게 돼 있어요. 의장을 임명하려면. 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의총에서 사이에서. 의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게 친윤의 지금 스탠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른다고 하더라도 잘라도 임명을 못해. 그럼 지금 수도권에 이게 지금 송석준 의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이분을 갖다가 앉혀놔도 예. 영남 기득권이 80% 90%가 영남 기득권 아닙니까? 추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학을 못한 한동훈 대표의 고심만 깊어가고 있다. 요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손석준도 뭐 못지않은 모순. 추인이 안 돼, 추인이요. 못지않은 모순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이 버티기 들어가죠. 왜? 임명도 못 하는데 못 버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인을 못 받는데. 그럼 김재원이 이렇게 말한 거는 뭐예요? 나는 친윤 정도고 한동훈은 내가 친윤이면 한동훈은 친친윤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뭡니까? 나는 오늘 얘기했어요? 예. 오늘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독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죠? 네. 아. 그 전하고 독대하기 전과 독대하기 후에 김재원의 발언 내용은 달라요. 또 저쪽으로 넘어가나 권력이? 그렇죠. 이제 눈치 보기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양쪽 다 칭찬. 화해했나 이렇게 진짜 보는 거죠. 풍향계다. 권력의 아예 풍향계. 뭐야? 김재원 최고의 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알 수 또 있어. 하나의 리트머스 네.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배현진이라고. 배현진. 김재원은 그 골프할 때 이렇게 바람 잔디 하잖아요. 네. 요거랑 비슷합니다. 권력의 풍향계가 예. 요렇게 하면 요로 가나? 예. 줄을 제일 먼저 잘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바람이 불기 전에 그냥 바로 녹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안 해줄 거라는 건 사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기 먹을 때부터 예정이 됐던 거예요. 사실. 난 해줄 줄 알았다고. 나는 해줄 줄 알았다고.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변과 상의하라고. 네? 그 외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정책의장 교체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캔디. 아니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로워지겠다고 스스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는 거예요. 왜 외로워져? 다 너는. 동훈이 너는 왜 외로워지냐? 내가 분명히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나는 거예요, 이제. 손 다 잡았잖아요. 손도 다 잡았어요. 사진 나와 있어요. 외로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놀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건데 너희 친한 애들끼리만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외톨이 되지 말라. 사회성 가지고 사회성. 사귀라 그랬잖아. 정점식하고도 사귀고 정책의장 더 하면서 술도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 사귀라고. 네. 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먹을 일이 많으니까 넌 술을 못하지만 그래도 상가집도 다니고 그러라고 그랬잖아. 외롭게 다니지 말라고. 장관님이 보수 같으시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아니 그냥 저기 웃겨서 하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근데 네. 저는 한동훈 당 대표는 네. 이준석, 김기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수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판 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사임 한동훈이? 시켜? 한동훈이요? 한동훈. 사임 시켜 정점식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 안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바꿔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가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아. 이건 밀리면 안 된다. 이건 끝장을 봐야 된다. 숫자로도 4대4 싸움이고 정책위 의장에 따라서 누가 5대4가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최고이네.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뭐야 이거 진짜 한판 붙자. 네. 그렇죠. 아, 윤통은 이제 얘기 안 해. 뭐 이럴 수 있고. 예. 아니다. 그래도 내가 대통령 부부를 만나가지고 더 한 번 더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여러 가지 문자가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당 대표를 그렇게 쉽사리 무시하거나 모욕 주거나 내팽겨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내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차는 주차장 자리는 하나인데 차 댈 사람 2대 아닙니까? 예. 누군가 하나는 차를 빼야 그 다음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두 분이 특수부 검찰 출신이고 걸어온 길이 유사해요. 그럼 누가 더 끈기가 있고 누가 더 고집이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끈기와 고집은 윤석열 대통령 못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고시도 네. 9번을 봤어요. 9번을. 네. 한동훈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9대1이야 9대1. 아니 끈기는 9년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외길 인생인데 외길 구수인데. 그 저는요. 흔치는 않아 구슬은. 아니 저는요. 정말 흔치 않아.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네. 일단 알박기 하면서 버티면 이거 빼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버티기 모드로 간다. 구수가 이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구수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막
당 대표랑 대통령이 싸우면 여권이 이제 공멸이에요, 완전히. 공멸이죠. 그러면은 공멸을 가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다. 만약 이것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정식 그만두기만 해봐. 정정식 바꾸기만 해봐.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지금 이런 경고 사인이 나왔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바꿨어. 바꾸려고 해. 의총에서 또 뒤집어. 그럼 이제 당대표는 허수아비 되는. 완전히 그냥 개차반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가만히 여권을 있으면 할게 없잖아요. 문자 까 그냥. 문자를? 까. 근데 너무 치죠. 근데 이제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 바로 본인이 까기는 힘들 거고 이제 다른 쪽이 뭐 김경률이랄지 이제 야인들이 이제 진중권 시켜서 진중권이랄지 누가 야인들이 깔 수도 있겠지. 진중권 교수가 또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 이러면서. 58분짜리 네. 따라.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만약 네. 윤통이 나온다면 거기에 목적이 뭘까? 그냥 난 윤석열 당을 만들겠어. 이제 당무 개입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나 윤석열 당 내 당 하나 만들어 볼래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나가.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아니 거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의 지지율과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야 이거 특검만 막고 특검만 막아주라 동훈아. 특검만 막고 내 3년 임기는 보장해야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그런 말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남은 힘이라도 조금 도울게. 그게 맞지. 예? 그러면서 너는 특검만 막아. 그리고 우리 부부는 나중에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 나는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인 것 같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예? 네. 왜 이거를 한동훈 야 그냥 해보는데 특검만 막아주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 말을 안 들어 막 지고 뭐야 이거냐? 아니 왜 성질을 내? 독대하고 본인이 다 잘못한 거 아니야? 본인 부인과. 아니, 이랬을 것 같아. 네. 독대하고 이제 집에 가서 김건희 여사랑 얘기 나눴는데 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혼난 거 아닌가? 혼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진짜 화가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석 불러가지고 이거 다시 얘기해라. 술 맛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극단적이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정치적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풀자면은 사실 이건 어쨌든 정점식 의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엎질러진 물이고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이걸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 교체하지 않으면 당장 그러면은 체면 문제다. 체면 문제. 그렇죠.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동훈 대표 시작하자마자 굽히고 들어갔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당선된 의미가 없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교체를 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 용산의 의향을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애매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 절충할 수 있는 어떤 인물로 바꾸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또 이게 완전히 용산 색깔이 아닐 만한 인물로 바꿔가지고 절충을 해서 용산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요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을 양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5대4 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은 대통령이 그런 것을 양해를 안 하는 정권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저는. 이해가 안 제가 되네. 윤석열 네. 쪽에서 제가 한번 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래요? 이게 네. 윤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서로 문자까지 다 뿌리고 네. 서로 솔직히 소송 빼고 할 거 다 있거든요. 네. 극단까지 전쟁처럼 했는데 이게 정책위의장이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 최고위가 5대4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의 자리를 통해서 최고위의 방향성까지도 다 결정해버리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점식 물러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당에서 손을 뗀다라고 아마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식을 박아놔야 여전히 이 당이 럭비공처럼 딴 데로 튀지 않고 내 관할 하에, 내 치하 하에 이 당을 놔둘 수 있다. 아니 지난 2년 반 동안 당을 사유화하고 당무를 개입하신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딱 끊을 수 있어요? 당무 개입을? 못 끝나? 못 끊죠. 아니 술도 30년을 마셨는데 오늘부터 딱 끊을 수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손이 떨리지 손이. 술로 이야기하니까 딱 이해되시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바로 되네. 당무 개입은 술과 담배 같은 거예요.
맞다. 어떻게 하루 만에 맞다. 끊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맞다. 대통령은 정정식하고도 아마 개인 전화 쓰시니까 바로 이해. 전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점씨가 너 몇 기야? 너 물론 너 검사잖아. 네. 너 물러나면 큰일 난다 진짜. 5대 4야. 너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이 대통령이 뒤에 있으면은 그렇지. 기자들이 물어봐도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홍준표 스타일로 그냥 점점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쪽이 전 느낀 게 뭐냐면은 서범수 총장이나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도 약하지만은 네. 아주 좌불안석이에요. 아주 초조해합니다 이분들이. 그렇지. 뭐가 밀리고 있으니까 초조한 거예요. 왜? 이거 못 이루면요 네. 당원들 60%가 들고 일어날 거고 수도권 원외위원장들도 압박이 심하게 높일 건데 본인들이 이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럼 아까 공멸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마지막 한 번의 방법은 뭐냐? 한동훈이 살 길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지막 살 길은 네. 그냥 윤석열한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또 폴더 인사한다? 폴더 인사 또 한번 하는 거죠. 예. 그 방법도 있네. 그럼 공멸을 면할 수 있어요. 폴더 인사로. 네. 그 삼정도의 굴욕 비슷하게 아니 가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로서는 허수아비고 네. 대권 후보 차기 지도자에서도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꿈을 낮추면 되잖아요. 대권으로 아니고 그냥 서울시장 하고 싶다 이래서 그냥 네. 서울시장 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뜻.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해요. 지금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보수의 지도자야 이래가지고 지금 막 뭐가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막 네, 하려고 지금- 했었지. 네, 그랬는데 작업을. 지난번 총선 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또 이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가. 오늘도 조선일보에 양상훈이라는 분이 칼럼 썼는데 내용이 싸늘해요.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보수 내에서는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대표가 됐을지 모르지만 대권까지 가는 길에 극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이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요건 이제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양상훈 씨가. 양상훈 칼럼. 예.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예. 바꾸면 이재명 대표를 다른 기수로 네. 대권주자로서 하지 않고 다른 대권주자가 나오면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이긴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양상훈 씨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으로도 보수의 핵심들도 아예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 더 굽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간다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 내전으로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공멸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딜레마적 상황인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 절충을 하면은 오히려 아까 5대4 구도에서 내가 당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된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아직 임기 반환점을 안 돈 거잖아요. 아직도 안 돌았어? 그렇잖아요. 반이 안 지난 거잖아요. 임기가. 문제야 그거 임기 반환점은. 임기가 10월. 10월?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5 플러스 6 하면은 그쵸? 5 플러스 6 하면은 11월이 되면 이제 반을 도르게 되는데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이게 많이 남았네. 임기가 반도 안 지난 대통령을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됐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똑바로 하면 주요 사안에서 5대4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5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한동훈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갈 길은 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는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불행한 것이다. 네. 대통령을 2명을 모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라. 왜 김씨가 나와요 거기서? 김건희 여사 부부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영부남.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독대에서 여러 가지 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네. 그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하고 그 감정의 골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 중대범죄 혐의죠. 네, 중대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기올백에서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양반의 행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굉장히 많이
아주 명명백백해요. 제가 텍스트로 2번이나 지금 썼거든요. 봤어요. 예, 텍스트로 2번이나 자세히 썼는데 쓰셨는데. 자세히 썼죠. 왜? 한 번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라. 예? 내가 팩트로만 한번 쓰고 팩트와 정황으로만 쓸 테니까 니들 생각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고소해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썼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대. 아무 소리도 못해.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경원을 보면은 공소 취소가 생각나는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누구를 보면은 얘는 무슨 범죄다라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딱 보면은 네. 아 얘는 예를 들면 직권남용. 그렇지. 누구 딱 보면은 얘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렇게 네. 떠올려온 사람인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딱 보면 최소한 네. 죄목이 한 5개에서 10개는 생각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풀 수 있을까? 그 네.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검사의 티를 벗지 못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일 텐데 네. 아직 검사의 티를 못 벗었다는 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됐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